그럼 첫 순서 이어갑니다. 마켓세븐입니다. 금요일에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 이경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뭐 전기차, 메타버스, NFT, 코인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걸 빼놓고는 지금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도 오늘은 메타버스와 코인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록 이제 추수감사절로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는 했지만 최근에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와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연동되는 흐름인가요, 차장님? 맞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저 우스갯소리로 네. 그 후배들한테 너 못하고 회사 다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토큰 가지고 전기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이제 메타버스와 토큰을 코인이죠. 빼고는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주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주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그렇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신고가 인근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모두가 아시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게임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있죠. 최근에 한 21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전혀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더라도 메타버스 종목들이 뭐 강한 거는 당연히 변선 아니면 조금 이제 조정이 있었던 것들 뭐 예를 들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21선 정도까지 왔었다가 좀 반등하고 뭐 컴투스도 뭐 비슷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3D나 VFX를 하고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21선 인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혹은 NFT 거래소를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반등은 나오지 못했지만 그 정도 가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해외 쪽에서도 최근에 메타버스가 상당히 핫하고 네. 국내는 뭐 더 핫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세컨서울이라고 해서 이 플랫폼이 또 네. 시장에서 엄청난 열풍을 그렇죠?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뭐 약간 NFT와 메타버스와 부동산의 부동산. 결합이다. 뭐 네, 이런 네. 표현들이 많던데 정말 이 메타버스의 확장은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걸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현실에서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못하는 것들,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즉 이제 가상현실 세계란 거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유저 혹은 뭐 고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결국 많은 사람들, 얼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고. 그다음에 생태계와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플랫폼, 뭐 게임 플랫폼, 경매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의 그 플랫폼 같은 팬사이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아이템이 될 거고 경매는 당연히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 또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게임에도 이제 게임 아이템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그거를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거래소나 코인 같은 것들이 되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결제해서 소비와 연결시킬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늘 같은 회사의 페이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소매점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그런 유저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뭐 게임이든 부동산이든 경매든 어떤 것들이든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장성은 좀 무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기존 주도주 외에 또 세컨서울과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MBT라는 종목이던데 이게 어떤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컨소울을 만든 NCT 마케팅의 모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회사가 어떤 게임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제가 새벽 뉴스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엑시라고 하는 홍콩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 NFT 및 이제 이런 쪽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 투자를 했었었고 최근에 제휴를 많이 맺고 큐브엔터 이런 제휴를 많이 이끈 회사에서 부동산 플랫폼에서 거래 하나가
140만 불 정도로 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쪽에 물론 이제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하고 조금 다른 게임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하고 거기에서 이제 해외의 어떤 것들이 가격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아 우리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가상으로 이제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 거죠. 뭐 사실 한남더일이나 유명한 아파트들 반포 쪽에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사게 되면 누군가는 또 그걸 사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형성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요 미국이나 한국의 종목들이 뭐 주요 단기 이평선이나 21선까지 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과연 사서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올랐고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겠다가 사실은 대다수 네.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른 종목을 가야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겠냐? 현대차를 사느냐? 너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대안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들을 찾자라는 것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MBT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존에 주도했었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다시 간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다시 자금이 확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장주라 생각하시기보다는 순환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찾고자 하는 시장의 그렇죠.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고 네, 네. 그로 인해서 후발주자들이 네,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네, 네. 될 것 같군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이어서 지금 코인 쪽도 굉장히 핫한데 네, 네. 비덴트가 이제 빗썸 인수 가능성 네, 네, 네. 시나리오로 인해서 뭐 연일 신고가더라고요. 지금 네. 어떤 스토리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누굴 만나면 네. 전부 다 스마트폰 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코인입니다. 코인 코인 얘기 거래를 진짜 많이 하세요. 거래를 하시고 새벽에도 얘기를 하시고 네. 아침에도 지금 뭐 얼마 됐다 이렇게 거래를 하셔서 네. 정말 뜨거운 시장인데 결국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덴트가 결국에는 비썸홀딩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비썸 코리아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이유는 50%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쪽에 다른 쪽에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이거를 인수하냐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합치면 홀딩스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직접 가지고 있는 거 합치시면 35%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약 15% 정도를 더 인수하게 되면 50%의 과점 지위 대주주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시가총액이 한 3천조 조금 안 되는데 전 세계 코인의 시가총액이 3천조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주식시장 거래 대금은 하루에 15조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코인 시장 거래 대금이 10조가 넘어요. 그 얘기는 네. 거래와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증권사 우리나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죠. 뭐 메이저가 한 10개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 모든 리테일 거래 대금의 수수료의 합과 사실 코인 시장의 거래 수수료 합이 크지 않다는 건데 빗썸이 2대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위 증권사의 한두 개를 합친 것 같은 역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조클럽이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1조 단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와 비춰 보면 뭐 우리나라 상위 증권사들 시가총액 5조예요. 거기 지분을 그냥 8%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죄송합니다. 35%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50%까지 늘리려고는 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두나무라고 하는 업비트가 70%고 빗썸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 증권사 한 두 개 정도를 합친 거랑 유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7,500억 정도 현재까지 벌고 있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를 통해서 약 3조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영업이익하고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싸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 비덴트나 이런 쪽에서 지분을 추가 확보를 해서 빗썸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과점점 대주주가 되면 그 이익을 땡겨올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얼마 전에 뭐 네. 엔터나 메타버스 NFT 이쪽
담당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를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코인이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네, 분야였다면 요즘에는 주식, 부동산, 채권 그리고 코인 하나의 카테고리로 고리죠. 자리를 잡았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과 코인의 주식시장은 지금 같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인 거래소는 이렇고 지금 코인에 대한 가치도 연일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다날이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페이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 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제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생태계를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상 세계에 투자를 하고 코인을 사는 이유는 가격이 오를 거나 기대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나의 그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그럼 증가하면 뭘 하느냐요. 결국에는 증가하는 것들을 현금화하고 실제 생활로 연결을 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제와 소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코인해서 뭘 샀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다날은 이런 거죠.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리고 부동산 뭐 거래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코인으로 바꿨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코인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좋아지는 건 없죠. 옷이라도 사고 자동차라도 사고 집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과 역할을 해주는 게 다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편하시고요. 아주 큰 생태계들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메이저 회사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형성을 하겠지만 그 외 기타 영세하긴 좀 어렵죠.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난주에 페이콘이라는 거를 통해서 KFC의 햄버거를 샀어요. 아, 진짜요? 네. 그 키오스크 기기에 가시면 햄버거들 보면 결제 수단을 할 수 있는데 뭐 삼성페이 신용카드 나오죠. 페이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가장 쉽게 결국 내가 벌어들인 가상 자산을 페이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그 코인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나? 국내 7만 개, 전 세계는 이제 3천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운 수준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감안하면 다날이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가지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바꿔주고 있고 또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는 코인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된 쪽에서도 바꿔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그것들을 페이코인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소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다날의 가치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시가총액이 조가 조금 넘어간 수준인 것 같은데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 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순간 가치는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선봉 주자가 바로 다날이다. 네, 그것들이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은 전고점 넘긴 주식이 없죠. 근데 유일하게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주식이 다날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결제와 이런 거 한다는 거는 뭐 쉽게 뭐 이런 말 비교는 어렵지만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시스템의 강자가 되겠다는 거죠. 차세대에.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정말 공부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비덴트나 다날 좋습니다. 뭐 부각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고 있고 덜 오른 종목 내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메타버스, NFT, 코인 이 키워드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하나 소개해주고 가시죠. 못 오른 종목이어야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좀 적어야 되고 그렇다고 아예 못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이 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빗썸과 관련 주식인데 빗썸 지분을 8%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빗썸이 1년에 한 1조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 상위 증권사에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위 시가총액의 증권사 시가총액은 5조 정도 되거든요. 거의 8%면 4천억 가치가 있죠. 또 다르게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비덴트가 빗썸의 지분을 50%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군가의 지분을 사야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여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8%라는 빗썸의 지분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빗썸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8%라는 지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셔도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상황에서 순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들을 찾기 위해서 아까 MBT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라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역할과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최소한 3,000억 이상의 가치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편한 구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의 가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유일하게 좀 덜 오른 덜 오르죠. 예,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어제 이제 조금 시작이 네, 된 네, 시작이 종목이다라고 사이언티픽에 대해서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에서 T-사이언티픽.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생소해서 처음 듣는 종목이었거든요. 저도 잘 몰랐던 종목입니다. 네. 덕분에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종목까지 발굴해 오셨고요. 마켓세븐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